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노종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시장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 랠리와 그리고 다가올 FOMC를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은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관망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국가들에서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짧게나마 중국하고 유럽 그리고 다가올 미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 날 이제 기준금리와 주식률을 동시에 인하를 했는데요. 먼저 이 기준율과 기준금리의 동시 인하는 중국 정부 자체가 중국의 경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08년, 09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폭이 한 220bp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벌써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190bp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당시와 맞먹는 통화 정책의 완화를 제시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를 한 케이스는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딱 4번밖에 없는데 그 4번 중에 한 번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오중전회를 앞두고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함의는 결국에는 시장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 자체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유럽으로 가보겠는데요.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지난주 유럽 22에서 양적 완화를 조금 더 진행하겠다라는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순간적으로 유로화가 조금 더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실 최근에 글로벌 위험자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나갔던 이탈했던 주범들이 유럽계 자금들인데 이 유럽계 자금들이 유로화 약세를 타고 유로 캐리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머징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에서 나타난 이벤트 모두 이번 FOMC 이후에 시장을 생각할 때 하방 경직성을 공고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올 10월 FOMC인데요. 원칙적으로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이 없지만 기자회견을 신설하면 기자회견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 자산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뭐냐하면 글로벌 ETF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기적인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떠한가를 보는 그런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미국 채권에 대한 매도 포지션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금리가 바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혹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그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조금 생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0% 확률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이번 10월 FOMC보다는 이번 FOMC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강하게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FOMC를 생각을 해보면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시장 충격이 컸고 이머징 몇 개 국가는 거의 망하는 것처럼 시나리오가 흘러갔기 때문에 두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과 유럽의 어떤 정책 랠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강하게 받는다 혹은 힌트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시장이 건망세이지만 이번 FOMC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시장이 업사이드가 생기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시장을 접근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책 랠리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 관점에서의 투자 좀 가능할지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 투자 전략 간단히 제시를 해주시죠. 네,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닝 시즌이 개막 중인데요. 생각보다 기업 이익이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뭐 조선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적이 조금 더 바닥을 통과할 바닥 시그널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도 크고요. 4분기에도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들은 항상 주식의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만들어주기 마련이고 최근에 이익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가서 반대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조금 더 생긴 그런 종목과 섹터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근한 예로는 뭐 어제 방금 말씀드린 조선 같은 섹터들도 일부 대형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생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정유라든지 화학같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올라올 때 따라오지 못했던 기존 주도주들, 뭐 편의점주라든지 일부 제약바이오들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플레이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종원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